안녕하세요. 젊어지는 치과 보존과 대표원장 이지혜입니다. 오늘은 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이버에 제 이름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아서 치과의사 이지혜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치과 보존과 전문의이고요. 대한치과보존학회 인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외래 조교수를 역임을 했고 현재는 젊어지는 치과의 보존과 대표원장으로 있습니다. 치과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학생 때부터 의사나 치과의사가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치과의사가 제 적성에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서 치과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공부를 엄청 잘하고 공부를 조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전교 1등 한 번 해봤어요, 한 번. 진료하시는 경력이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경희대병원에서 그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했는데 그때부터 하면은 이제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특별히 보존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보존과가 이제 자연 치아를 좀 살리는 보존적인 진료, 가장 기본적인 진료들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보존과에서는 어떤 네. 진료를 하시나요? 말 그대로 치아를 보존하는 진료 영역인데요. 크게는 수복치료랑 근관치료로 나눌 수가 있고 수복치료는 충치 등으로 치아가 상실이 됐을 때 레진 같은 치아색 나는 재료로 메꾸거나 인레이 같은 부분적으로 본뜨는 형태로 해서 치아의 외형을 이제 복원하는 진료를 말하고요. 근관치료는 흔히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신경치료를 말합니다. 신경치료가 치아를 죽이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거든요. 네. 신경치료를 치아의 어떤 신경을 죽여서 치아를 약하게 만드는 치료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 경우들이 좀 있고 신경치료 하셔야 된다고 하면 이제 굉장히 싫어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신경치료는 염증이 생긴 그 치아 내부의 신경 조직을 제거를 해서 그 내부를 깨끗하게 소독을 한 다음에 치과용 재료로 다시 메우는 그런 진료를 말합니다. 자연 치아를 이제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단계의 치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젊어지는 치과는 임플란트 치과잖아요. 네. 근데 보존과 전문의가 따로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전체 치아가 이렇게 상실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남아있는 자연 치아들에 대한 어떤 보존적인 치료나 치주 치료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살릴 수 있는 치아인데도 환자분들이 그냥 뽑고 임플란트로 가시는 경우들도 적지가 않거든요. 이제 자연 치아의 가치라는 거는 어쨌든 그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저와 같은 그런 치과 보존과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 치아를 무조건 발치하지 않고 살리는 거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에 자연 치아를 이제 보존하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임플란트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다른 병원에서 뭐 치아를 뽑아야 된다고 듣고 이제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내원을 하셨다가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존적인 치료를 해서 치아를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발치해야 되는 치아에 대해서는 발치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을 하고 임플란트 같은 그런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치과 보존과 전문의의 역할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과에서도 보존과 전문의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존과 원장님이 있는 치과랑 없는 치과의 차이가 뭘까요? 보존과에서 이제 주로 하는 일이 집을 지을 때를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기초공사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영역이다 보니까 보존과가 없는 치과에 비해서는 기초적인 일들에 많이 이제 정성을 들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경치료를 제때 받지 않으면 발치 가능성이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제 치료가 가능한 경우인데도 발치라는 그런 쉬운 길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들도 간혹가다가 있는데 아무래도 보존과가 있고 없고가 그런 과잉 진료를 이제 판단하는 척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아픈 신경치료를 위한 보존과 전문의로서의 노력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신경치료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이유가 아픈 치료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체어에 앉으시는 순간부터 땀도 나시고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보통 마취가 잘 되면 치료 과정 자체가 아프지는 않아요. 저희 병원에서 뭐 무통 마취기 같은 것들로 이제 마취하실 때 덜 아프시게끔 그런 노력하는 그런 장비들도 있고, 마취가 충분히 된 후에 진료를 받으시고 나면 처음에 트라우마가 심하셨던 환자분들 중에서도 트라우마가 조금씩 극복이 되면서 치료 횟수가 늘어날수록 조금 더 자신감도 회복하시고 치료를 잘 마무리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존과 진료를 보존과 전문의한테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변에 여러 치과 의사분들께 가장 힘든 진료가 뭐냐고 여쭤보면 대부분 신경치료라고 대답을 많이 하시거든요. 신경치료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부분의 그 신경관 형태를 손의 감각으로 어쨌든 찾아가는 진료이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을 요하기도 하고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잘못된 그런 치료를 하게 되면 치아의 수명은 단축될 수밖에 없고, 비싼 보철 치료를 했는데 뜯고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 과정을 거친 보존과 전문의에게 이제 한번 치료를 받으실 때 제대로 받으시는 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과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젊어지는 네. 치과의 장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원장님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협진이 되는 부분이 좋은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침마다 환자분들에 대한 브리핑도 하고 서로 의논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 분야의 원장님들이 이제 같이 고민을 하다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그런 치료의 그 방향을 만드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어지는 치과만의 차별화된 기술력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치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그런 장비들이나 재료들이나 기술들이 계속 개발이 많이 되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3D CT라든지 뭐 안모 분석기, 뭐 구강 스캐너, 밀링 머신 같은 그런 이제 첨단 의료 장비들을 이용한 그런 디지털 임플란트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보존 진료 같은 경우에도 최신 장비들이 계속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레시프로 같은 그런 장비를 도입을 해서 환자분이 조금 더 빠르고 불편감 없이 신경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고요. 개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그리고 길게는 30년까지 경력이 굉장히 많은 11분의 그 베테랑 원장님께서 이러한 장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진료를 봐주고 계시기 때문에 정밀하고 신속한 임플란트라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 치아를 살리는 그런 치과 치료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좋은 치료 결과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자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